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30년 전 그는 단돈 4만 달러를 들고 작은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가 이끄는 회사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젠슨 황은 임원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회사는 언제나 사업을 접기 30일 전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 절박함으로 시작된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평범한 데니스 레스토랑. 3명의 엔지니어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림. 그들은 막 개봉한 영화 주라기 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젠슨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화 속 공룡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죠. 게임도 영화도 모든 게 3D로 바뀔 것이라고. 당시 컴퓨터 그래픽은 2D가 전부였지만 젠슨은 3D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칩이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라틴어로 질투를 뜻하는 인비디아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그래픽 칩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담긴 이름이었죠. 투자금은 겨우 4만 달러였습니다. 1995년 엔비디아의 첫 제품 NV1이 출시되었습니다. 젠슨과 팀은 2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사각형 폴리곤 기반의 그래픽 칩을 만들었고 세가 세턴과 호환되는 기술이었습니다. 버추어, 파이터 게임까지 번들로 제공했죠.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평범했습니다. 판매량은 겨우 2,000개에 불과했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가가 차세대 게임기 드림캐스트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X를 출시하며 삼각형 폴리곤을 표준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하던 NV2는 이미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였습니다. 젠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가 미국 지사의 이리마지리 쇼이치로 CEO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리마지리는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혼다에서 F1 엔진을 디자인했던 인물이었죠. 젠슨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계약은 지킬 수 없다고, 개발하던 기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계약을 파기하고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은 제안했습니다. 계약금 외에 추가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더 좋은 GPU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리마지리는 젠슨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리마지리는 일본 본사를 설득했고 세가는 계약금 외에 추가로 500만 달러를 엔비디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젠슨은 훗날 회상했습니다. 그 돈이 회사가 가진 전부였다고. 이리마지리의 이해와 관대함이 회사를 6개월 더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박했습니다. 젠슨은 약 100명이던 직원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3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직원들에게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팀은 NV3 코드명 리바 128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젠슨은 과감한 도박을 했습니다. 보통 칩 개발은 시제품을 여러 번 만들어 테스트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그는 시뮬레이션만으로 설계를 끝내고 단번에 생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1997년 리바 128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리바 128은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1998년 리바 TNT, 9년 리바 TNT2가 연속 히트하며 엔비디아는 완전히 재기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게임이 아닌 과학 연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CPU보다 GPU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젠슨은 이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그는 쿠다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GPU의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30년을 내다본 베팅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임칩 회사가 왜 과학자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젠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운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엔비디아 GPU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렸고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AI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젠슨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컴퓨팅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인간의 언어가 바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챗 GPT, 자율주행차, 의료, AI, 모든 AI 혁명의 심장부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젠슨 황의 성공 철학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오락실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오락이라고. 전자오락을 첫 한 판에 깨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여러 번 동전을 넣으면서 몇 년에 걸쳐야 마스터할 수 있다고.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MV1의 실패, 수많은 제품 출시의 위기들, 젠슨은 이 모든 것을 게임 오버 화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동전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젠슨의 독특한 리더십은 회사 문화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애견인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이면 집에 가서 키우는 반려견을 보러 갈 정도였죠. 그렇기에 엔비디아 직원들에게도 반려동물을 직장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넓은 실리콘밸리 캠퍼스에는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충분합니다. 회사는 배변 봉투를 제공하지만 청소는 주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목줄을 하고 있어야 하며 주인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회의가 있을 때는 동료에게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위생상의 이유로 음식 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알레르기가 있는 직원이 있으면 자리를 옮겨주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큐비클 바닥에는 강아지용 침대나 담요가 깔려 있고 강아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낮잠을 잡니다. 가끔 동료들이나 방문객들이 놀아주려고 찾아오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젠슨은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한 기업 문화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인을 잊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017년 은퇴 후 도쿄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이리마지리는 AI 관련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명함첩을 뒤지며 젠슨 황의 이메일 주소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1990년대에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했던 사람을 기억하는지, 드림캐스트를 위해 함께 고군분투했던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한 기억 중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AI 세미나를 하는데 엔비디아의 직원 중 누군가 연사로 참여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쁜데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리마지리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 중 한 명인 그가 20년 전 인연을 기억이나 할까요? 그런데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젠슨은 연락이 와서 반갑다고 엔비디아 초창기에 세가와 함께 일했던 때는 자신의 인생에서도 행복한 기억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보내는 대신 자신이 직접 일본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연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자신을 살려준 그 순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젠슨 황의 트레이드마크, 검은 가죽 재킷.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1980년대 스티브 잡스는 IBM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울 때 가죽 점퍼를 입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었죠. 젠슨의 가죽 재킷은 그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사실 처음엔 흰색이나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녔던 그에게 루이비통 마케팅 경력이 있던 큰딸이 조언했습니다. 트레이드마크가 필요하다고. 검은 가죽 재킷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을 정했을 때,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AI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였을 때 그는 30년을 내다보고 쿠다에 투자했습니다. 가죽 재킷은 그의 정신입니다. 도전, 혁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젠슨 황의 이야기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 겸손하고 신뢰를 지키며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만 달러로 시작해 세계 1위 기업을 만든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파산 직전에서도 정직하게 고백할 용기, 실패를 게임 오버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평생 기억하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세가는 나중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1,500만 달러에 매각하며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리마지리에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젊은 엔지니어가 세계를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당신 앞에도 게임 오버 화면이 떠 있나요? 젠슨 황은 묻습니다. 동전을 넣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인생은 원래 오락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